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교재 22페이지에 있는 의사 표시를 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배운 걸 좀 체계를 정리를 하면 우리가 권리 발생의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법률행위다.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에는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 이 세 개가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하면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하지만 일정한 사정이 있으면 그 효력 발생이 저지가 되어서 그 법률행위의 효력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는 그러한 잘못된 사정들을 살펴본다. 따라서 당사자와 관련해서는 권리 능력이 없거나 의사 능력이 없거나 행위 능력이 없는 자 이러한 경우에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는 특히 행위 능력이 없는 자, 즉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제한 능력자로 3명을 배웠죠.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그리고 두 번째, 법률행위 목적과 관련돼서는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이 요건을 갖춰야 되고 갖추지 않으면 무효다. 그다음에 이제 배우려는 게 의사표시 부분입니다. 의사표시. 자, 의사표시에 어떤 잘못이 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의사표시 이론 중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때 그럼 당사자 의사가 도대체 뭐냐?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의 효과를 줘야 되는데 의사대로의 효과를 줄 건가 표시대로의 효과를 줄 건가에 대해서 대립되는 이념들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었죠. 그 내용을 좀 떠올리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면 상관이 없는데 불일치했을 때 이때 이제 문제가 첫 번째 발생합니다. 두 번째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요. 그래서 의사 표시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논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A라는 물건을 100만 원에 사겠다라는 의사를 결정해서 결정된 의사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이게 법률행위의 내용이죠. 법률행위 내용, 법률행위 목적. A라는 물건을 100만 원에 사겠다라는 내용.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러한 의사를 결정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예컨대 노트북이라고 합시다. 이 노트북을 사기로 의사를 결정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이유 또는 연유, 동기. 주로 이걸 동기라고 합니다. 왜 사기로 했느냐? 내가 이 중고 노트북을 사서 인터넷 강의를 들어야 되겠다. 인터넷 강의, 내가 어떤 시험에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는데 인터넷 강의를 들어야 되겠다라는 동기를 가지고 그 의사를 결정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선을 그었죠. 이게 과거로 치면 베를린 장벽, 지금은 멕시코 장벽, 장벽이에요, 장벽. 이 동기와 이 장벽이 딱 그어져 있어요. 법률행위의 내용은 의사 표시이고 이 동기, 이 의사를 결정하게 된 이유나 연유, 동기 이런 것들은 이 장벽을 넘어오지 못합니다. 즉 하자가 어떤 문제가 이쪽 이 장벽 안쪽에서 문제가 있으면 이제 법률행위 효력에 영향을 주는데 이 장벽 밖에 있는 그 장벽 밖에 다른 나라, 딴 나라 세상이에요. 다른 나라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영향을 주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잘못된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장벽을 넘어올 수가 없는 게 원칙이에요. 즉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동기에 어떤 잘못이 있을 때 이것을 의사 형성 과정이라고 그래요. 의사 형성 과정. 원칙이에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의사 표시를 배우려고 할 때 첫 번째 영역은 이 장벽 안쪽에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걸 논의를 할 것이고 이 장벽 안쪽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즉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서 문제가 없는데 이
장벽 바깥쪽 의사 형성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예컨대 자유로운 의사를 형성한 것이 아니라 사기를 당해서 그 물건이 가짜 골동품인데 진짜 골동품인 줄 알고 100만 원에 사기로 했다. 어떤 잘못된 의사 형성 과정에 사기를 당했다거나 또는 싸구려 물건인데 강매를 당한 거예요. 너 안 사면 재미없어. 이빨 하나 뽑을 거야. 이렇게 강박에 의해서 즉 의사 형성 과정에 사기나 강박이 있는 경우 이때는 특별히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의사와 표시는 일치해서 문제는 없지만 그러나 의사 형성 과정에 사기나 강박이 개입된 경우 이걸 이제 의사표시 규정에서 규율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유형을 봅시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이 불일치한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알면서 의사표시를 하는 자가 표의자가 스스로 알면서 일부러 그렇게 잘못된 표시를 할 수도 있어요. 허위로 잘못된 표시 알면서 모르면서 하는 경우도 있겠죠. 모르면서 착각해가지고 하는 경우. 자, 알면서 하는 경우 이것을 의사 이 부분을 진의라고 한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진짜 의사 또는 내심적 효과 의사, 진짜 의사. 진의와 다르게 표시했다 해서 비진의 표시라고 합니다. 자, 비진의 표시는 의사와 표시, 의사가 진의예요. 진의와 다른 표시, 진이 아닌 의사 표시라고도 하고 비진의 표시라고도 해요. 이것을 스스로 알면서 하는 겁니다. 비진의 표시. 이것을 107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표시된 대로 유효합니다. 자, 이 사람을 보호할 가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스스로 알면서 허위의 표시, 진이 아닌 의사 표시를 한 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때는 상대방을 보호해야 된다.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내심적인 진의가 어떤지는 점장이가 아닌 한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표시된 것만 보고 거래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표시된 대로 유효하다. 이렇게 이게 원칙입니다. 다음 이 비진의의 상대방과의 통정까지 있다. 이 상대방과 짜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108조 통정허위 표시라고 하는데 상대방도 보호할 필요가 없죠. 진짜 의사와 다르게 했는데 허위로 했는데 상대방과 합의해서 통정해서 허위로 했다. 이거 보호할 가치가 없어서 그러한 의사 표시를 무효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표의자가 자신의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한 경우, 우리 이걸 뭐라고 하죠?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라고 합니다.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 이걸 109조로 하고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자, 107조, 108조, 109조 이 순서대로 비진의 표시, 통정허위 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인데 그 효과들은 여러분이 억지로 암기하지 않아도 그 취지, 의사 표시 이론의 취지를 기억하면 비진의 표시는 표의자를 보호할 가치가 없으니까 상대방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표시된 대로 유효한 것이 원칙. 통정허위 표시는 둘 다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무효, 허위로 한 거니까 무효.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는 이게 세모로 한 거죠. 세모. 일정한 플러스 알파의 요건을 갖추면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일단은 유효라고 했죠. 취소할 수 있는 사유라는 건 유동적 유효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은 유효,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래서 107, 108, 109조. 다만 여기에 107조 부분은 이게 본문이에요. 107조 본문. 단서에는 107조는 본문과 107조 1항 단서로 나와 있는데 이 본문의 효과는 원칙대로 표시된 대로 유효하다. 그러나 이 단서에 여기 플러스 알파
무효로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즉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는 것, 지금 진짜와 다르게 의사표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고 하면 역시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죠. 이 통정어의 표시와 비슷한 구조가 되니까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표시된 대로 유효, 그러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 특히 107조 1항 단서, 이 숫자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107조 1항 단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무효로 한다. 그럼 쭉 좀 설명을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 의사와 표시는 잘못된 게 없다.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의사 형성 과정에 사기나 강박이라는 불법적인 수단이 개입돼 있다. 이것을 취소 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107조에서 지금 의사표시와 관련된 효력 요건으로는 107조에서 110조까지 내용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107조에서 110조. 비진의 표시, 통정어의 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이거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더 이제 좀 조금 더 나아가서 중요한 논의가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갑과 을 사이에 대표적인 허위의 의사표시가 108조예요. 108조 통정허위 표시라고 했죠. 통정허위. 이것은 비진이의 즉 107조의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추가해서 상대방과 통정까지 있으면 108조 통정허위 표시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매매를 허위로 한 거예요. 할 생각도 없는데 매매 계약을 허위로 통정해서 허위로 매매 계약을 한 겁니다.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 그래서 을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매매 계약을 하고 매매 계약에 기초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줬습니다.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줬다. 자, 이렇게 등기가 원래 얘가 소유자였는데 매도인이 소유자였는데 허위로 매매를 해서 을 앞으로 등기를 격려해 줬어요. 그러면 누가 현재 상태에서 누가 소유자예요? 자, 등기는 을이 가지고 있지만 통상적으로 부동산은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등기는 을이 가지고 있지만 이 을이 등기를 가지게 된 원인은 이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등기를 했는데 우리 지금 봤던 것처럼 이 매매 계약이 108조 통정허위 표시에 해당해서 무효입니다. 무효. 그러니까 원인이 없는 거예요. 이 등기의 원인은 매매 계약인데 원인이 무효다. 그러면 이 등기도 따라서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무효. 그래서 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요. 이게 이제 등기와 실체 권리 관계가 불일치하는 겁니다. 등기부상으로는 을이 소유자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등기는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등기를 믿어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등기는 잘못된 등기들이 아주 많아요. 이 등기는 을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돼 있지만 우리 민법상 소유자는 그 전자인 갑이 여전히 소유자가 됩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이게 왜 이제 무효가 되는지는 우리가 물권법에서 조금 더 논리적으로 자세하게 배워요. 일단은 그냥 대충의 상식적으로 매매 계약으로 등기를 격려받았는데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매매 계약이 유효해야 되는데 매매 계약이 무효가 돼서 등기만 가지고 있어도 이것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원래 소유자인 갑이 소유자다. 등기부상으로는 을로 돼 있지만 우리 민법상으로 소유자는 갑이다. 여기까지 기억을 하시고 갑이 자기가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해서 병한테 팝니다. 갑을 배신하는 거죠. 잠깐 등기만 좀 맡아달라, 허위로 맡아달라 했는데 배신하고 병한테 파는 거예요. 자, 병한테 팔았다. 매매.
병은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평생 돈을 모아서 아파트 하나 살려고 하는데 우리 싸게 내놨네요. 그래서 우리 등기부를 보니까 우리 소유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싸게 샀어요. 그러면 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자,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권리자로부터 넘겨받아야 돼요. 권리자. 근데 얘는 소유자가 아닙니다. 소유자가 아닌 자는 소유권을 넘겨줄 수가 없어요. 따라서 병은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았기 때문에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도 나중에 물권법 할 때 좀 더 논리적으로 볼 겁니다. 일단은 대략적으로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넘겨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병은 역시 등기를 경료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민법의 이론입니다. 그랬을 때 불합리하죠? 이 병을, 야, 병이 무슨 잘못이냐? 얘네들이 통정해서 허위로 한 걸 믿고 거래했는데 이 병이 무슨 잘못이야? 민법이 이게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아.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병을 보호해야 되겠다. 제3자라고 합니다. 제3자. 이 허위 표시의 법률 행위의 당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자를 제3자라고 해요. 이 제3자, 이 병을 보호해야 되겠다. 그래서 병이 만약에 선이라면, 법에서 선이라는 것은 일정한 사실을 모르는 것을 말해요. 모르는 거. 악의는 그 반대겠죠. 알고 있는 거. 뭐 나쁜 의도 그런 게 아니라 아느냐 모르느냐를 선의 악의라고 합니다. 만약에 병이 선의의 제3자, 즉 이러한 통정허위 표시로 의뢰 등기가 무효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자라면 이 병을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특별히 둔 규정이 108조 2항입니다. 108조 2항. 선의의 제3자에게는 이러한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 무효로 대항할 수 없다. 즉 갑이 이 병한테 너 등기는 의뢰 매매가 무효여서 의리 소유자가 아니니까 네 등기도 무효야 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108조 2항이라는 특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만약 108조 2항이 없으면 얘는 권리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권리가 없는 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할 수 없어서 병은 보호받지 못해요. 소유권을 뺏겨야 되는데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는데 이 108조 2항이라는 특별 규정에 의해서 보호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규정이 되는 거죠. 자, 이러한 구조는 우리 이 매매계약을 109조 또 110조 이건 취소라고 했죠. 취소권은 이 표의자가 갖습니다. 의사표시를 한 자. 이 표의자가 취소하면 취소의 효과는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라고 했어요. 소급해서 무효. 그러면 이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인 거나 똑같은 구조가 됩니다. 그때에도 얘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어요. 대표적인 규정이 108조 2항이고 이런 비슷한 같은 취지의 규정이 107조 2항, 108조 2항은 설명했고 109조 2항, 다 2항에 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러한 의사표시의 무효나 취소로서 대항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3자 보호규정, 결국 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게 된다. 예, 의사표시의 제3자 보호규정. 그런데 좀 특이한 게 110조는 그러한 사기에 한 의사표시의 취소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조문이 사망에 있습니다. 110조는 사망. 그래서 일단 이 조문 구조를 기억하고, 자, 1항은 그러한 의사표시는 무효나 또는 취소다라고 이렇게 쭉 규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러한 무효나 취소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제3자 보호 규정, 이 특별한 보호 규정은 2항에 뚝 들어가 있는데 110조만큼은 사망에 그러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로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이 사망에 들어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조문 구조 머릿속에 이제 들어오시죠? 기억을 해야 되고, 그럼 110조는 조문이 3개라는 얘기네요. 1항, 2항, 3항. 110조를 봅시다. 110조는 1항과 2항, 이것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사망에서 그러한 취소로 즉 1항과 2항에 따른 취소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해서 제3자,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사망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1항과 2항은 그럼 어떠하느냐? 그냥 쉽게 설명을 하면 1항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사기 강박을 한 겁니다. 즉 갑이 을한테 물건을 파는 의사표시를 했는데 표의자,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 이 표의자, 얘가 의사표시를 받는 상대방, 이 상대방이 이 표의자를 사기쳤다는 얘기, 사기나 강박을 했다. 그러면 바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얘가 나쁜 짓을 한 거니까. 근데 문제는 2항은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한 경우, 이 110조 사망의 제3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K가 있고 아까 이 110조 사망은 을로부터 또 매매를 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이 병을 말하는 거고, 이게 110조 사망의 제3자고, 이 K는 110조 2항의 제3자, 즉 의사표시의 당사자가 아닌 일장한 자가 얘를 사기친 거예요. 얘를 표의자를 사기쳤을 때, 그때는 바로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라는 요건이 추가되어야만 취소권이 발생합니다. 왜 그래요? 얘가 사기 강박을 했을 때 상대방은 을은 이러한 사실을 모를 수 있잖아요. 모르고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취소하면 법률적 지위가 불안해지죠. 얘가 원한 대로의 목적이 달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아무런 잘못도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3자가 사기 강박했을 때는 바로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추가 요건이 필요합니다. 플러스 알파라는 추가 요건. 이 추가 요건은 뭐냐? 이 상대방 을이 그 사실을, 즉 제3자가 사기쳤다, 강박했다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얘도 이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까 그때에만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 만약에 을이 그러한 사실을 과실 없이 모른 경우에는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즉 상대방이 사기 강박했느냐, 제3자가 사기 강박했느냐, 이런 구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10조는 1항과 2항 취소 규정이 있고, 사망은 뭐 똑같습니다. 취소가 인정된다고 할 때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그 구조들을 배우는 거예요. 교재를 살펴보면 첫 번째 22페이지에 비진입 표시에 대해서 107조 규정이 있죠. 1항을 보세요.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서 한 거, 이게 비진입 표시예요. 효과가 어떻게 돼 있죠? 그대로 효력이 있다. 표시된 대로 효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이고 107조 1항 단서는 별도로 암기를 하라겠죠. 107조 1항 단서. 그러나 부분부터가 단서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때는 상대방 보호할 필요가 없는 상태니까 무효로 한다는 얘기. 통정허위 표시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한다. 그리고 2항은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23페이지의 효과에서 지금 설명드린 대로 원칙적으로 유효, 그리고 예외적으로 무효. 예외적으로 무효라는 건 107조 1항 단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가로 3번에 제3자, 그 선의 제3자에게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라는 내용 읽어보시고, 그 정도.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통정허위 표시를 봅시다. 통정허위 표시는 108조, 즉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뿐만 아니라 비진입뿐만 아니라 상대방과의 통정까지 있는 것을 말한다. 108조 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역시 2항에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라는 내용. 그다음에 구별 개념으로서 통정허위 표시에는 목차 2에 보시면 구별 개념으로서 은닉행위라는 말이 있어요. 은닉행위. 즉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이지만 그 안에 당사자가 진정으로 원한 숨어있는 행위들이 있어요. 그걸 은닉행위라고 합니다. 은닉행위는 법률행위의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면 유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컨대 부모가 자식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려고 그래요. 증여. 공짜로 주는 겁니다. 공짜로 주려고 하는데 증여세가 많이 나오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아파트를 돈 주고 사는 걸로 매매 계약을 하는 걸로 허위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요. 허위로 매매 5억, 아파트 5억에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요. 즉 허위로 법률행위를 하는 거죠. 이건 무효입니다. 108조. 서로 합의해서 진짜로 5억 받고 팔려는 게 아니에요.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 그렇지만 그 안에 숨어 있는 건 증여세가 많이 나오니까 매매 계약의 형식으로 소유권을 넘기려는 거예요. 그 안에 숨어 있는 공짜로 주겠다라는 증여 계약. 이건 숨어 있는 거예요. 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계약서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아무런 형식의 제한이 없어요. 말로 해도 되고 전화로 해도 되고 뭐 눈만 깜빡거려도 서로 간의 의사가 일치하면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증여계약, 이게 숨어있는 행위, 이걸 은닉행위라고 합니다. 둘이 어떤 합의, 공짜로 주고 받겠다라는 합의가 있으면 이거는 유효하다는 얘기, 유효.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지만 그 안에 뭔가 다른 실질이 있을 때 그 실질적인 행위, 은닉행위는 유효할 수 있다. 구별 개념이에요. 허위 표시와 은닉행위는 구별된다. 그다음에 효과들은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25페이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09조. 109조 1항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그래서 109조는 좀 요건이 추가가 되고 있죠. 자, 109조 1항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서 취소권이 발생하는 걸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건, 효과. 그러면 어떠한 요건이 갖춰지면 취소권이 발생하느냐, 취소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첫 번째는 법률행위 내용에 착오가 있어야 된다. 착오라는 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거. 그리고 그 이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에 중요 부분이어야 된다. 아주 사소한 거, 이거는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 사소한 착오는 그냥 네가 참아라라는 거예요.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여야 된다. 세 번째 요건은 표의자에게 의사표시를 한 자,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된다. 중과실이 없어야 된다.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취소권이 발생한다라고 효과를 규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효과를 주장하는 자, 이 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일반적으로 요건이 되는 사실, 이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 이걸 법률 사실이라고 했죠. 법률 사실. 근데 이게 요건과 관련된 사실이니까 요건 사실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요건 사실, 법률 사실, 요건 사실. 이 효과 발생의 요건이 되는 사실을 이 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해야 돼. 이 세 가지를 다 증명해야 이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원래 법률 요건이 되는 사실을 모두 증명을 해야 됩니다. 증거에 의해서 증명하면 취소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럼 이 세 가지 모두 다 취소권자가 증명해야 되느냐? 원래 법의 일반 이론은 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요건이 되는 걸 모두 증명하는 건데 증명책임, 이걸 증명책임이라고 해요. 만약 증명하지 않으면 증명이 안 되면 효과 주장이 안 받아들여져요. 취소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을 못하면 불이익을 받는 거죠. 효과를 주장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아요. 그것을 증명책임이라고 합니다. 증명을 못하면 이 책임이라는 건 불이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효과 주장을 못하는 불이익. 이 증명책임 1, 2, 3 이 세 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누가 지느냐? 원래 특별한 어떠한 그 내용이 없으면 요건이 되는 사실은 모두 다 효과 주장자가 증명한다. 이게 되는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 증명책임이 민사법에서 가장 어려워요. 소송에서는 이 증명을 못하면 패소, 자기가 1,000억을 받을 게 있다 하더라도 요건이 되는 걸 하나라도 증명을 못하면 패소하게 돼요. 1,000억을 1조를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불이익. 실제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민법을 공부하니까 신의 영역이라겠죠. 이 사실은 다 주어진 걸로 본다겠죠. 하지만 실제 소송에 가서는 이 사실들을 인간들이 다 증명을 납득이 될 수 있게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증명 책임은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서 우리 민법을 배우지만 이 소송법과 관련된 증명 책임은 민법으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증명 책임 나올 때마다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어려운 부분이다. 이건 소송의 승패와 관련된 굉장히 이걸 분배하는 것. 1, 2, 3을 모두 다 표의자에게 분배, 즉 증명하게끔 만들 것이냐, 아니면 일부는 표의자, 나머지는 상대방에게 떠안게 할 것이냐, 분배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소송의 승패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증명 책임은 일반적인 기준이 이미 우리 민법의 실체법인 민법에 정해놨어요. 민법에 분류해놨다는 얘기예요. 법률 요건 분류설이라고 합니다. 법률 요건 분류설. 즉 법률 요건이 되는 사실, 요건 사실을 미리 다 민법에 분류해놨다. 이 세 가지가 요건인데 109조 조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09조 1항에 보면 착오를 이유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것이 중요 부분이면 착오가 있고 그것이 중요 부분이면 취소할 수 있다. 취소 가능하다. 이렇게 109조 1항 본문에 취소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109조 1항 단서에 보면 그러나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 취소 불가. 이렇게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보세요. 취소하려면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돼요? 법률행위 내용에 착오가 있어야 되고 중요 부분이어야 되고 중과실이 없어야 된다.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만 취소할 수 있는데 이걸 한 문장으로 쓰지 않고 취소하려면 법률행위 내용에 착오가 있고 중요 부분이면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 불가하다. 중과실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두 문장으로 나눠놨습니다. 이거 나눠놓은 건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법률 요건 분류설에 따라 입법자가 처음에 109조를 만들 당시에 취소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이 세 가지 요건 모두를 취소권을 행사하려는 자가 다 증명할 필요가 없고 취소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이 효과죠. 취소할 수 있다는 효과의 두 개만 내가 법률행위 내용에 착오가 있다. 그 착오가 중요 부분이다. 이 두 개만 증명하면 너는 취소할 수 있어. 그리고 상대방,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라는 걸 증명하면 너는 취소를 막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는 세 개의 요건이 필요한데 그 요건 사실을 누가 증명할 것인지 이렇게 분배를 해놨어요. 여기는 취소하려는 표의자가 두 개를 증명하고 상대방이 나머지 하나를 증명해라 라고 분류해 놨다는 얘기예요. 법률 요건을 분류해 놨다. 그래서 법조문에서 이렇게 본문과 단서로 나뉘어져 있는 것들은 요건 사실을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증명 책임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에요. 시험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표의자가 증명하지만 이 중과실은 상대방이 증명한다. 왜 그러느냐?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민법에 그렇게 입법자가 처음에 법을 만들 때 이걸 고려해서 분류해 놓았다. 그리고 법에 애매하게 돼 있을 때는 또 판례가 유권 해석을 통해서 이건 네가 증명하고 저건 네가 증명해. 이렇게 판례가 또 선을 그어주는 게 있습니다. 법에서 대략적으로 정했지만 100% 딱딱 들어맞는 기준은 없어요. 전체적인 기준은 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그 요건이 되는 사실을 모두 증명해야 된다. 이게 일반 원칙이에요. 그러나 이건 100%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분, 즉 법 규정에 따라서 입법자가 미리 어떠한 사실을 누가 증명할지를 미리 정해놨다. 이게 법률 요건 분류설. 이것도 역시 100%는 아니에요. 한 8, 90%, 이것도 8, 90%. 나머지는 판례입니다. 판례가 야 시끄럽다. 법에서 어떻게 정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이대로 해. 이건 네가 증명하고 이건 네가 증명해. 판례가 그렇게 하면 또 판례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반 이론, 법률 요건 분류설, 그 세 번째 구체적인 판례 이런 것들 증명 책임 나올 때마다
어떠한 사실을 누가 증명해야 되는가 그것을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착오 요건 3개를 받고 좀 특수한 게 있어요. 우리가 109조 1항의 착오 취소권, 착오로 인한 취소권이 발생하려면 3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죠. 요건이 법률 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어야 된다. 중요 부분이어야 된다. 그리고 중과실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라는 건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말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특수한 착오로서 동기의 착오가 있습니다. 동기의 착오. 이 동기가 항상 문제예요. 아까 장벽을 세웠죠. 멕시코 장벽을 세워서 이 장벽 안쪽에 의사와 표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불일치하면 착오인데 의사와 표시에는 착오가 없습니다. 법률행위 내용에 착오가 없어요.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뭔 착오가 있느냐? 이 동기의 착오가 있는 거예요. 동기의 착오. 예컨대 내가 인터넷 강의를 들으려고 의사를 결정했는데 인터넷 강의를 듣기 위해서 의사를 결정했는데 인터넷 강의 듣는데 필요한 줄 알고 결정을 했는데 인터넷 강의 수강 신청을 했더니 업체에서 특수한 인터넷 강의만을 들을 수 있는 기계를 다 무료로 대여를 해주는 거예요. 노트북이 필요 없게 된 겁니다. 노트북을 인터넷 강의를 들을 동기를 가지고 사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했는데 이게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줄 알고 산다고 의사표시를 했는데 필요 없게 됐다. 동기 부분에 착오가 있다. 그래서 이걸 취소할 수 있는다. 사겠다라는 거. 내가 필요한 줄 알고 사겠다라고 했는데 필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취소하겠습니다. 착오로 취소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매매 계약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이미 했는데 취소할 수 있느냐? 이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아까 답은 설명드렸어요. 이 장벽 밖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동기 부분이나 의사 형성 과정 이건 원칙적으로 110조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여기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취소할 수 있느냐? 원칙 취소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이 동기라는 건 밖으로 드러난 것도 아닌데 얘가 인터넷 강의를 들으려고 노트북을 사겠다라는 건지 노트북을 좀 쇼핑몰에서 파는 그 상대방 입장에서 보세요. 노트북 사겠다고 막 주문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주문이 인터넷 강의를 듣겠다고 사는 건지 게임을 하겠다고 사는 건지 아니면 사무용으로 쓰겠다고 하는 건지 알 바 아니잖아요. 사겠다라는 의사만 중요한 거죠. 전혀 이건 알 수도 없고 고려 대상도 아니에요. 상대방 입장에서. 따라서 이것의 잘못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다 취소한 다음에 상대방의 거래 안전이 해해지죠. 상대방의 어떤 신뢰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이건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취소할 수 없게 만드는 건 동기는 법률행위 내용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 이 장벽으로 넘어오지 못한다라는 건데 일정한 경우 이 동기가 만약에 표시된 경우 내가 이 노트북을 사는데 이건 인터넷 강의를 듣기 위한 용도입니다. 만약에 업체에서 나한테 공짜로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계를 주면 필요 없으니까 그때는 취소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 동기가 표시된 경우 상대방한테 표시 그러면 상대방도 예상할 수 있잖아요. 얘한테 팔면은 나중에 취소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안 팔아야지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신의 그 법적 상태를 미리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법률행위 내용으로 편입됩니다. 법률행위 내용에 편입이 된다. 영향을 주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쪽으로 장벽을 넘어서 꿈틀꿈틀 넘어서 이쪽에 딱 안착을 하게 돼요. 법률행위 내용으로 안착이 된다. 표시되었을 때. 두 번째는 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유발 제공된 경우. 그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이 일으킨 거예요. 상대방이 제공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됐다. 그럼 상대방을 보호할 가치가 없잖아요. 그럼 이 장벽을 넘어서 이렇게 의사 법률행위 내용으로 편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표시되거나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유발 제공되면 법률행위 내용으로 편입된다. 그러면 동기의 착오도 109조 취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정리하면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이 장벽을 넘어올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109조 취소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첫 번째 요건에서 탈락하게 되는 거예요. 법률행위 내용에 착오가 있어야 되는데 동기는 법률행위 내용이 아니란 얘기예요. 법률행위 내용은 이 장벽 안에 있는 것만을 의미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유발 제공되었을 때는 이 동기가 이 장벽 안쪽으로 넘어와서 법률행위 내용으로 편입되게 돼요. 이쪽으로 흡수됩니다. 법률행위 내용으로 흡수되어서 착오 취소가 가능하다. 단 전제는 이 동기가 중요 부분이고 중과실이 없어야 된다. 이건 일반 요건으로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즉 동기가 이 법률행위 내용으로 편입되기 위한 요건으로 표시, 유발 제공되었을 때 이 1번 요건만 충족되는 거지 두 번째, 세 번째 요건은 별도로 갖추어야만 전체적으로 취소할 수가 있게 된다. 자, 그게 착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의의 부분에 보세요. 교재 25페이지 의의에 동기의 착오가 포함되느냐에서 109조의 착오란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 즉 의사와 표시, 이게 법률행위 내용이잖아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 동기의 착오도 109조에 포함되는지가 견해가 대립될 수는 있으나 지금 설명드린 게 통설 판례 입장입니다. 양가로 1에 원칙, 동기는 법률행위 내용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취소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예외, 동기가 표시되어 법률행위 내용으로 편입되거나 또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유발 제공된 경우에는 109조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이때 나머지 요건, 109조가 적용될 수 있다는 건 이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로 편입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중요 부분이고 중과실이 없어야 된다는 요건은 추가로 필요하다. 보시면 되고 대표적으로 법률행위 그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 제공된 경우는 밑에 판례의 양가로 2번입니다. 시로부터 공원 휴게소 설치 허가를 받음에 있어 담당 공무원이 법규의 오해로 인해서 잘못 회신해 주는 거예요. 잘못 회시한 공문에 따라 동기의 착오를 일으켜서 법률상 기부 체납 의무가 없는 휴게소 부지에 16배나 되는 토지 전보와 휴게소 건물을 시에 증여한 경우, 즉 어떤 그 서울시와 한강에 여러분이 가면 편의점 같은 거 있잖아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니까 장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그 한강의 그 한강변에 편의점 영업을 내가 GS 점장인데 그거 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나한테 사업권을 달라 하니까 이건 특혜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서울시가 좋다. 네가 거기서 영업을 할 수는 있는데 대신에 그 공터에 휴게소 건물을 지어라. 그래서 건물 2개를 지어서 하나는 네가 휴게소로 쓰고 하나는 화장실을 이렇게 공중 화장실을 만들어서 이 둘 다 몽땅 다 나한테 공짜로 증여해라. 시에 서울시에다가 공짜로 소유권을 넘겨라. 그럼 내가 너한테 뭐 한 1년, 2년 단위로 무상으로 거기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데 그게 법에서 그러한 의무가 없는데 공무원이 너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과거부터 쭉 그렇게 해왔고 여기서 영업을 하려면 일단 건물을 지으셔서 서울시에다가 소유권을 공짜로 넘겨줘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 되는 줄 알고 잘못 그런 동기의 착오를 유발한 거죠. 서울시라는 상대방이 지금 이 기부채납이라는 건 공짜로 주는 거예요. 우리 민법으로 치면 증여, 그런 기부채납하게끔 만들었을 때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 제공돼 있기 때문에 착오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봤습니다. 자, 넘기면 요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양가로 2번에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그래서 첫 번째 판례 중에 중요 부분인가 아닌가 판단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당사자는 법률행위를 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거죠. 따라서 그 착오가 있는 것과 착오가 없는 것의 경제적 불이익에서 전혀 결과가 다르지 않다라고 하면
중요 부분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즉 중요 부분인지 여부는 법에서 경제적 불이익이 달라지는가, 경제적 이익이 달라지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한다. 그다음에 양가로 2번에 보시면 중대한 과실. 우리 법의 과실은 일반적 과실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고의는 알면서 하는 거라 뭐 쉬운 거고, 과실은 두 가지. 경과실과 가벼운 과실, 그리고 중대한 과실. 일반적으로 과실하면 경과실을 말하는 거예요. 경과실, 가벼운 과실. 그러나 중과실이라는 건 조금만 주의를 했으면 그러한 상태가 초래되지 않았을 텐데 주의 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거. 이것을 특별히 중과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효과는 받고, 그다음 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27페이지 110조. 자, 110조는 조문구조에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1항, 2항, 3항 이 세 개의 항이 있다. 1항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지금 단계에서는 상대방이 사기 강박한 거다. 그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상대방이 사기 강박을 한 경우에는 바로 상대방을 보호할 가치가 없으니까 바로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2항에 보시면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가 사기 강박했다. 바로 취소하면 상대방이 좀 곤란해질 수 있죠. 그래서 이때에는 요건이 하나가 추가된다. 제3자가 사기 강박했을 때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요건이 추가되어야만 취소권이 발생한다. 자, 넘겨보시면 28페이지에 사기 강박의 의사표시의 요건. 자, 중요한 내용인데 내가 사기당했다라고 해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보통 사람들은 이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되죠. 나와 갑과 을이 서로 계약을 맺는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는 이익을 얻으려고, 얘도 플러스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얘도 플러스 이익을 얻으려고. 지금 아파트를 사고 팔 때는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할 때 이 매도인은 되도록이면 비싸게 아파트를 뻥튀기 해서 이 아파트 엄청 깨끗하게 내가 잘 썼고 뭐 벽지를 엄청 실크 벽지로 발랐고 그렇게 가치를 포장해 가지고 과대 포장을 해서 비싸게 팔려고 하고, 얘는 시가가 지금 아파트 폭락 중입니다. 뭐 당신 지금 팔아야 돼요. 지금 내가 고급 정보를 얻었는데 며칠 있으면 바로 폭락해요. 빨리 이 가격도 좋은 가격이니까 빨리 파세요. 이렇게 되도록이면 싸게 살려고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된다는 얘기예요. 서로 속인다는 얘기예요. 서로 어떤 자기가 알고 있는 고급 정보나 이런 것들을 속이고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다 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취소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되면은 이 세상에 나만 아는 게 없겠죠. 그래서 110조에서 말하는 사기나 강박 이게 되려면 여기에 해당하려면 위법한 사기, 위법한 강박이어야만 110조에서 말하는 사기나 강박이라고 봅니다. 그 한계,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그러한 수준을 넘어선, 야 이렇게 하면 이거 너무 심하지, 그 정도가 되어야만 사기나 강박이라고 보는 거예요. 위법성이 필요하다. 위법성. 그것이 똑같습니다. 사기에 해당하는가 강박에 해당하는지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계치를 넘었을 때에만 사기 강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밑에 그 1번 목차의 판례를 보세요. 자기에 의한 기망행위에서 양가로 1에 보시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 광고. 자, 우리 학원이 1등 학원이에요. 우리 강사가 1등 강사입니다. 여러분 들으면 100점 맞아요.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 광고, 이건 사기가 아닙니다. 취소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양가로 2에 백화점 변칙 세일, 즉 90% 세일입니다. 원래 100만 원짜리를, 원래 이 정가가 100만 원짜리예요. 그런데 백화점에서 이 코트를 1000만 원입니다. 원래 정가는 1000만 원인데 90% 세일해서 100만 원에 팝니다. 이런 정도가 되면 이게 변칙 세일이라고 하죠. 구체적인 가격 조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거래 조건에 대해서 구체적 사실을 들어서 사람들을 속였다. 백화점 변칙 세일 대표적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사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표현들 기억하세요.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 광고가 좀 곁들여져 있다. 이 정도로는 사기라고 보지 않아요. 하지만 구체적 거래에서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 사실을
속인 그런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백화점 변칙 세일, 사기다. 사기에 해당한다. 그다음 나머지는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넘겨보시면 30페이지에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이라고 있습니다. 자,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을 발생하느냐? 우리가 대표적인 법률 행위가 매매 계약이라고 했죠. 계약. 대표적으로 매매 계약. 매매 계약을 하려면 내가 청약에 의사표시를 해야 되고 얘도 승낙에 의사표시를 해야 되고 두 개가 서로 일치해야 되죠. 객관적 일치, 주관적 일치. 청약, 승낙, 세 번째 일치. 이게 다 유효해야 됩니다. 유효. 의사표시 부분을 보세요. 이 청약의 의사표시 또는 승낙의 의사표시 이게 유효해야 돼요. 유효. 그러면 이 의사표시가 언제 유효하냐? 언제 효력을 발생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예요. 내가 A라는 물건을 100만 원에 사겠다라고 청약을 을한테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처음에는 동기, 왜 살지, 그 물건을 내가 왜 사는지, 어디다 쓸까? 동기를 형성하겠죠? 그리고 그 동기에 기초해서 의사를 결정합니다. 결정된 의사를 예컨대 편지지나 문자 메시지나 인터넷 거기 쇼핑몰에 쳐넣죠. 표시를 하면 표시. 의사 편지를 쉽게 생각하면 편지로 생각합시다.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에 글을 쓰는 거죠. 글자를 쓴다. 그래서 의사를 결정해서 편지지에 글자를 쓰면 이게 이제 의사 표시가 완성이 된 거예요. 완성. 의사를 결정해서 이 동기는 중요하지 않고 의사를 결정해서 표시까지 하면 편지지에 글자 A라는 물건을 100만 원에 사겠으니 회신을 해주세요 라고 이제 보내려는 거죠. 우체국에 보내요. 우체국에 보내면 우체부가 상대방 주소에 배달을 하죠. 배달을 해서 우체함이나 또는 뭐 그 가정부나 그 집에 있는 동거인 처나 남편이 우체부로부터 우편물을 수령합니다.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상대방이 뜯어보는 거죠. 뜯어봐요. 이런 구조로 될 때 이 단계 어느 한편에서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다고 봐요. 뜯어봐야 되느냐?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느냐? 알지. 요지라고 하는데 아는 것을 완료하는 아는 것을 완료한 요지. 이 내용을 직접 뜯어서 봐야만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하느냐? 아닙니다. 우리 민법은 도달한 때라고 해요. 도달한 때. 상대방의 영역에 도달한 때. 언제 도달했다고 볼 수 있느냐?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언제든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 상대방의 영역에 들어가서 집의 영역에 들어가서 언제든지 알려면 알 수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되면 도달했다라고 보고 이 도달 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여기서 편지를 보냈죠. 그걸 발신이라고 합니다. 또는 발송한 때 아니고 뜯어서 직접 안 때, 현실적으로 안 때 아니고 객관적으로 규범 개념이에요. 알 수 있는 규범적 개념,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 그 상태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다.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는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해서 이걸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가 원칙이니까 목차 2를 보시면 111조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생긴다. 도달주의를 택하고 있죠. 그리고 2항에 보시면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란 말이에요.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등이 그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할 당시에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2항은 거기에 대한 예외이죠. 발송할 때는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죽었다, 사망. 죽은 사람으로부터 의사표시가 온 거예요. 이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도달할 당시에는 권리 능력을 표의자가 권리 능력을 상실했죠. 근데 이 사람은 모를 수 있잖아요. 죽은 사람한테 편지가 올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 발송할 당시에 권리 능력이 있었으면 또 행위 능력이 있었으면 이 도달이 유효하게 그 사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유효한 걸로 한다. 그게 2항입니다. 111조 2항. 그 다음에 31페이지에 보시면 공시송달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자, 의사표시는 상대방한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문제가 이제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누군지를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뭔가 어떤 법적인 행위를 해서 의사표시를 해서 상대방한테 도달시켜야 되겠는데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아는데 얘가 막 도망 다녀서 어디에다가 그 우편물을 보내야 될지 상대방의 소재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니까 도달을 못 시켜서 영원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오히려 이 도망 다니는 사람, 자기 소재를 밝히지 않고 도망 다니는 사람한테 유리한 그런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를 대비한 법에서 도달한 걸로 간주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걸 공시송달이라고 합니다. 목차 3번에 보시면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113조,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이 누군지 몰라요. 과실 없이. 두 번째는 상대방은 누군지는 알지만 상대방 주소를 몰라요. 상대방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그런 때에는 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있다. 이건 이제 법원에다 신청하면 법원이 이런 요건을 갖췄다, 심사해서 이런 요건을 갖췄다 하면 법원 게시판에, 법원 홈페이지에 적어 놓습니다. 이거 당신한테 간 겁니다. 당연히 상대방은 못 보겠죠. 못 봐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도달된 것으로 취급을 해버려요. 법적으로 간주하는 효과가 있다. 공시송달 제도다. 자, 여기까지 법률행위, 일반적인 법률행위들을 다 봤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특수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즉 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